이건 외부로 공개돼선 안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미 해군 전략실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회의록 첫 페이지. 거기에는 미국조차 인정하기를 망설여온 동쪽의 한 나라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곧 이어진 분석은 회의실의 공기를 한 번 더 찢어버렸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이 미 해군이 수십 년 동안 뚫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못하고 문서를 덮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나라의 조선 기술은 세계가 잊어버린 속도와 정밀도 그리고 의지의 힘을 되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침묵의 힘은 서늘했고 동시에 웅장했습니다. 결국 미국 전문가들은 고개를 떨구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군의 미래는 없다. 도대체 어떤 나라의 기술이 미국의 심장부를 이토록 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6조 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값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배의 내부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공식 의제 산정.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런데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핵연료 지원은 미국이 맡는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동급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리처드 케인입니다. 30년 동안 미 해군의 심장, 버지니아급을 설계했습니다. 그 배의 모든 볼트와 배관을 압니다. 그래서 더 비웃었던 겁니다. 한국이 핵잠을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2025년 어느 화요일이었죠.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공식 검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멈칫했죠. 한국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잠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장성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원자로 기술, 조선 기술, 소음, 저감 기술이 모두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바다 밑관입니다.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참모총장이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핵연료 지원은 미국이 전담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급으로 인정한 겁니다. 30년 넘게 미국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영역에 한국을 초대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지니아급 한 척 6조 원 이상. 생애 주기 비용까지 합치면 수십조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보고 3배치2는 1조 2천억 원. 같은 잠수함입니다. 아니, 같은 급의 전략 자산이죠. 그런데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버지니아급 한 척 값이면 한국 잠수함 5척을 만듭니다. 함대 유지비까지 계산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600톤급 잠수함을 연속으로 진수했습니다. 완성률 98%.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연간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끊겼고 조선소는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최강이라고. 미국의 기술이 최고라고. 그런데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우린 느렸고 비쌌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경주의 문무대왕 연구소 설립 계획 발표. 6,500억 원 규모의 해군 원자로 통합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자립을 위한 심장부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설계한 버지니아급은 세계 최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외신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미국 한국형 핵잠 건조 지원 공식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한국은 더 이상 허락받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마친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놓친 무언가를 두려워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의 시스템 안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최고라 믿었죠.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케인,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그는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버지니아급 1차 설계안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도면이죠. 저는 그 도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린 2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크기만 키웠을 뿐 구조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구조 자체를 혁신했습니다. 보고서 속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 민군 통합원자로 플랫폼. 저는 그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민간용과 군용 원자로를 함께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에선 불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주의 문무대왕 연구소. 그곳에서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입국장을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 시스템, 심지어 공기까지. 30년 동안 워싱턴에서 일했던 제게 이 속도는 낯설었습니다. 미국은 거대했지만 느렸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빨랐습니다. 경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 의회 자문단의 일원으로 파견됐습니다. 명목상 기술 검증이었죠. 하지만 실제론 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평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동행한 한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입니다. 곧 도착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무대왕.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던 왕이죠.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연구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했습니다. 거대한 외관도 화려한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연구시설처럼 보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6,500억 원짜리 시설이라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SMR 실험동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시뮬레이션 플랫폼이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규모라니. 미국에서도 이런 통합시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내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민간용 선박 SMR과 군용 핵잠 원자로를 함께 시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요? 안내자가 답했습니다. 네. 같은 골격을 공유합니다. 인증 비용이 40% 줄어들고 단가는 절반 이하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군 통합이라고요? 미국에선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민간용 원자로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관리하고 군용은 국방부가 따로 움직입니다. 규제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심지어 설계 철학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내자가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통합 설계했습니다.
민간 기준과 군사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골격을 만든 겁니다. 여긴 원자로만 시험하지 않습니다. 잠수함 전체 생태계를 설계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설계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너무 많은 직군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해군 장교, 조선 기술자, 원자로 과학자. 모두가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린 부서별로 일합니다.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끼리, 해군은 해군끼리. 설계가 끝나면 서로 검토하고 수정하고 다시 회의하죠.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조선소 관점에서 보면 이 배관은 비효율적입니다. 옆에 앉은 원자로 과학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냉각 효율을 위해선 필요합니다. 해군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승조원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 작은 회의실 안에서 미국의 10년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서 간 장벽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한국은 그 장벽을 처음부터 허물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도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듈 구조였습니다. 원자로실과 기계실이 하나의 거대한 블록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면에 다가갔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은 선체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내부 장비를 하나씩 삽입하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듈 자체에 모든 장비를 내장했습니다. 거대한 블록을 통째로 선체에 삽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케인 박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도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모듈 방식의 장점이 뭡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정비 주기가 짧아집니다. 함대 가동률이 올라가죠. 우린 속도를 기술이라 부릅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속도를 기술이라고요? 미국은 정밀함을 기술이라 불렀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했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우리를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속도 속에서 완벽을 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버지니아급을 설계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핵잠수함이라 믿었죠. 하지만 이 효율은 없었습니다. 우린 크기만 키웠습니다. 구조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작지만 완벽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 조선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였습니다. 제가 처음 버지니아급 설계에 참여했던 곳이죠. 그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부품이 제때 들어왔고 인력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20만 개 부품 중 30%가 공급 중단됐습니다. 설비는 있지만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는 멈춰 있었고 미 해군은 연간 목표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3,600톤급 잠수함을 연속으로 진수했습니다. 완성률 98%. 우리는 여전히 도면을 수정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첫 번째 모듈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은 완벽을 추구하다 멈췄고 한국은 속도 속에서 완벽을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원자로 내부가 실시간으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냉각수 흐름, 압력 변화, 온도 분포. 모든 게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원자로를 만들기 전에 여기서 수천 번 시뮬레이션 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확도는요?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98% 이상입니다. 그들은 불가능을 설계 도면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은 가상 속에서 이미 완성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혁명이 자라고 있군요. 안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소리내지 않습니다. 결과로 말하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발표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연구소를 나서는 길,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선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한국은 실험이 아니라 실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설계한 버지니아급엔 이 효율이 없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우린 크기만 키웠지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한국은 정반대였다. 작지만 완벽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워싱턴이 뒤집힐 게 분명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산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문무대왕 연구소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건물 안에서 세계가 다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돌아가면 이걸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잠들어 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의 설계도, 모듈 시스템 사진, 그리고 제 손으로 쓴 메모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거라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과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문무대왕 연구소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한 장성이 웃었습니다. 케인 박사 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추월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민군 통합원자로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인증비용 40% 절감, 단가는 절반입니다.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버지니아급 한 척 6조 원입니다. 한국 장보고 3배치2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같은 전략 자산입니다. 한 장성이 반문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동급입니다. 어떤 면에선 더 효율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4년 한국은 3,600톤급 잠수함을 연속으로 진수했습니다. 완성률 98%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는 연간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 장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부품 공급망 문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120만 개 부품 중 30%가 공급 중단됐습니다.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케인 박사,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식 블록 모듈 시스템입니다. 이걸 도입하면 건조 속도가 30에서 45% 향상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식이라고요?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케인, 너무 직설적이었어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존심으로 함대를 유지할 순 없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미 해군 내부 문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하지만 보고서의 문장 하나가
내 세계를 뒤집었다. 한국식 개조 시스템 도입 검토. 저는 그 제목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식. 미국 공식 문서에 한국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30년 동안 미 해군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황이 나왔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 30%, 생산 지연 45%, 연간 목표 달성률 52%.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해군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식 블록 모듈 공정 도입 시 건조 속도 30에서 45% 향상 예상. 그 아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 투입 시 8개월 단축 가능.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기술자 1000명이 2년 걸릴 일을 한국 기술자 300명이 16개월에 끝낸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미국 해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한국식 개조. 이건 단순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참모총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케인 박사, 긴급 회의입니다. 지금 오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뿐 아니라 상무부, 국무부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식 공정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상무부 관계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보에 구멍이 생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한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미 뒤처졌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효율은 한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버지니아급 한 척 값이면 한국 잠수함 5척을 만듭니다. 유지비까지 계산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국방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상무부 관계자가 다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 위험은요? 저는 답했습니다. 유출될 기술이 있습니까? 우린 이미 멈춰 있습니다. 한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저는 중간에 앉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있었고 한국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토 후 재논의. 전형적인 미국식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케인,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핵잠 자립 임박. 세계 해군, 한국 기술 주목. K조선, 새로운 기준 제시. 저는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식 잠수함 기술을 문의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회의실에 앉아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에서 보낸 최신 자료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듈 설계 업데이트였습니다. 효율 3% 향상. 무게 5% 감소. 비용 7% 절감.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경주의 연구소가 보였습니다. 그 조용한 건물 안에서 세상이 다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는 소리였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식 개조. 그 단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험 받는 쪽은 우리였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 한국과 기술 협력 확대 검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느리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한국식 공정 도입 타당성 조사. 저는 그 문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워싱턴 비공개 대책회의실이었습니다. 한미 핵잠 협력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 상무부와 국무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상무부 장관, 국무부 차관,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보였습니다. 참모총장도 함께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농축과 제철이 권한을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축과 제철이라고?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핵연료 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권한을 주면 한국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선소는 멈춰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장성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권한을 주는 순간 우린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통제력이라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장군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건 기술입니까? 아니면 동맹입니까? 장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협력의 틀뿐입니다. 그들을 막으면 그들은 혼자서 갈 겁니다. 상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케인 박사 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문무대왕 연구소를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SMR 원자로 실증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민군 통합 시스템입니다. 인증 비용 40% 절감, 단가 절반입니다. 에너지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평가팀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자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선업계는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원하지만 동등해지는 건 두려워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조선소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막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국무부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립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너무 빠릅니다.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늦추라고요?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10년 앞서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참모총장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십시오. 냉정하게 논의합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농축 제철이 권한 확대는 중단합니다. 에너지부 관계자가 반대했습니다. 그럼 우리 함대는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핵 확산 우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핵 확산 우려라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안보가 아니라 기득권의 방어다. 미국 군수산업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농축 제철이 권한 확대 중단.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전략전이다. 복도에서 에너지부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케인 박사 실망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런 겁니다. 다음 날 외신 보도가 터졌습니다. 로이터가 먼저 보도했습니다. 미국 한국의 오커스형 별도 협정 검토. CNN이 뒤따랐습니다. 핵 확산 금지 체제 흔들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에 손 내밀었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한국 기술 없인 함대 유지 불가.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재편이다. 세계가 그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이 유출됐습니다. 내부 문서가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봤습니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자립하면 미국의 조선 라인은 30% 축소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한다. 이건 단순한 방산 경쟁이 아니다. 문명의 교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자립의 전략적 의미.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우린 핵을 무기로 삼았지만 한국은 그걸 기술로 바꿔버렸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자립하는 순간 미국의 전략적 우위는 사라진다. 하지만 그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한국을 막을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막으면 그들은 혼자 간다. 함께 가면 우리도 살아남는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참모총장실이었습니다. 케인 박사, 내일 백악관 회의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이라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의록에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자립하면 미국 조선 라인 30% 축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을 통과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없었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했습니다. 참석자는 더 늘었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그리고 CIA까지. 안보보좌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협력은 하되 통제는 유지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좌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막아도 그들은 진행합니다. 통제는 환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케인 박사 말이 맞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차세대 모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진짜 협력 말입니다.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또 미뤄졌습니다. 저는 백악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문무대왕 연구소 2단계 확장 승인.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제동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자료였습니다. 제목은 차세대 해군 원자로 실증 플랫폼.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2단계로 해군용 원자로 실증 플랫폼을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는 1단계보다 2배 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싸운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천둥 같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전략의 설계자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마저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라도 진실을 봐야 한다.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참모총장에게, 에너지부 장관에게, 그리고 안보보좌관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면 세계 해군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함께 갈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이 먼저였습니다. 한국 핵잠 자립 임박. 뉴욕타임스가 뒤따랐습니다. 미국이 못한 걸 한국이 완성했다. 로이터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K조선, 버지니아급의 대안으로 떠오르다. 저는 차를 세우고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경주 문무대왕 연구소 앞에 외신 기자들이 진을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세계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외신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케인,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참모총장이 자료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핵잠 기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70메가와트급 SMR 원자로. 90일 이상 작전 지속 가능. 자동화율 세계 최고 수준. 승조원 100명 이하 운용. 유지비 미국 대비 절반 이하.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선이 아니다. 전략의 재정의다.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케인 박사,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버지니아급보다 효율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수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자동화입니다. 한국 잠수함의 자동화율은 우리가 감히 상상 못했습니다. 승조원이 적다는 건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유지비도 절반입니다. 참모총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모듈 설계로 정비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잠수함 한 척을 정비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6개월입니다. 다른 장성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필요 없을 만큼 시뮬레이션이 완벽합니다. 그들은 가상에서 이미 수천 번 테스트했습니다. 오류율 2% 미만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인정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핵잠 강국이라 부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혁신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진 투입 결과.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300명 투입 후 첫 함선 생산 속도 40% 향상. 저는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40%라고요? 이건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직접 한국식 블록 매뉴얼 교육을 받는 장면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쪽이 됐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장은 한국의 기술로 다시 뛰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들어온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CNN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케인 박사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한국 핵잠 기술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습니다. 다음 날 CNN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케인 박사님, 한국의 핵잠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보며 답했습니다. 혁명적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30년 걸려 만든 걸 10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이 뒤처진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처진 게 아닙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멈춘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추월했습니다. 그 말이 방송을 타는 순간 제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케인 박사 공식 입장과 다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지지였습니다. 한 동료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케인,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제 인터뷰가 메인으로 나갔습니다. 앵커가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 핵심 인사가 한국 기술을 공개 인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방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 완성 장면이었습니다. 거대한 시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70메가와트급 원자로 실증 플랫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다.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언제 핵잠을 진수합니까? 한국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시기는 미정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했습니다. 케인 박사의 CNN 인터뷰 건입니다.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하되 미국의 우위는 유지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좌관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우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케인 박사, 지나친 발언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건조 속도, 비용, 효율.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케인 박사 말이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한국 기술로 40% 향상됐습니다. 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악관 정원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뒤집은 건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해양 질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조선소가 이제 한국의 매뉴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혁명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경주의 연구소가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해군의 중심은 서울이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몇 주 뒤 한국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공식 기술 협력 논의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간다고.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함께 가야 한다. 그게 유일한 길이다. 한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 기술협력단 20명이 함께였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엔 검증하러 왔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좋았습니다. 경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동행한 미 해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케인 박사, 정말 한국이 우릴 따라잡았습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추월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문무대왕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더 많은 시설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2단계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2단계라고요? 거대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해군용 원자로 실증 플랫폼이었습니다. 규모가 1단계의 2배였습니다. 미 해군 대령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이미 완성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70메가와트급 원자로 모형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 크기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배관, 모든 밸브가 정교했습니다. 한미 해군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모형이 아니라 실물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원자로는 90일 이상 무보급 작전이 가능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동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82%입니다. 미 해군 대령이 놀랐습니다. 82%요? 우리 버지니아급은 60%인데요.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승조원이 100명 이하입니다.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자동화율은 우리가 감히 상상 못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지난번보다 화면이 더 많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극한 상황을 테스트합니다. 심해, 압력, 급속 부상, 긴급 냉각. 한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봤습니다. 오류율 1.8%.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1.8%요? 실제와 오차가 그것뿐입니까?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네. 실제 테스트와 거의 일치합니다. 미 해군 기술단이 술렁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은 5% 오차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측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협력 사례였습니다. 한국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진 300명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보셨을 겁니다. 미 해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 향상됐습니다. 한국 측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차세대 모듈입니다. 무게를 15% 줄였고 효율은 8% 올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혁명이다. 미 해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우리와 공유할 수 있습니까? 한국 책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다. 오후에는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거대한 독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잠수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장보고 3배치2입니다. 3,600톤급입니다. 저는 도관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듈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블록들이 크레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1mm 오차도 없이 맞춰졌습니다. 미 해군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저 정밀도라니. 조선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블록을 먼저 완성합니다. 그 다음 조립합니다.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미 해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오류는요?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0.3%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0.3%라고요? 미국 조선소는 2%였습니다. 한국은 그것의 6분의 1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다.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동화율 82%, 시뮬레이션 오차 1.8%, 조립 오류 0.3%.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실체.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봤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결과로 증명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그들의 자동화율은 우리를 압도한다. 시뮬레이션 정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조립 오류율은 우리의 6분의 1이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다. 철학의 차이다. 다음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효율을 기술로 만들었다. 속도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결과로 세상을 설득했다. 우리는 말만 했다. 그들은 만들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보며 자신들의 시간을 재설정하고 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다음 혁신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 인근 회의실에서 한미기술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원합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입니다. 미 해군 대령이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도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요. 회의는 순조로웠습니다.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모듈 기술 공동 연구, 자동화 시스템 개발, 차세대 원자로 설계.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케인 박사님, 처음 오셨을 때 기억합니다. 회의적이셨죠? 저는 웃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로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 혼자선 부족합니다. 미국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서로 배웁시다. 공항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미 해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케인 박사, 이번 방문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답했습니다. 자만을 버렸습니다. 현실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엔 미국이 최강이라 믿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강함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라는 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 한 나라가 세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장면을 봤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가르치는 나라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 교실에 앉아 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속도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다. 미국은 선택했다. 함께 가기로. 저장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방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82% 자동화율, 1.8% 시뮬레이션 오차,
0.3% 조립 오류.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미 해군 내부 문서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생산 병목 해소 방안.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조선 공정 도입 검토.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식. 미국의 내부 문서에 한국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30년 해군 생활에서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문서를 뒤흔든 한 문장. 이건 단순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한국식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부 분석 자료였습니다. 한국식 블록 모듈 공정 적용 시 건조 속도 3045% 향상 가능. 저는 그 수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30에서 45%. 이건 작은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 투입 시 8개월 단축 예상.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기술자 1000명이 24개월 걸릴 일을 한국 기술자 300명이 16개월에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프 속 곡선이 오르고 있었다. 현실보다 빠르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해군기술위원회였습니다. 케인 박사 긴급회의입니다. 한국식 공정건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참모총장과 고위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업계 대표들도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식 공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조선업계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방식을 바꾸는 건 위험합니다. 한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식으론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수치가 명확합니다. 30에서 45% 향상입니다. 조선업계 대표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입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미 부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40% 향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보다 좋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모총장이 결정했습니다. 한국식 공정 도입을 추진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필라델피아 조선소 시찰이 잡혔습니다. 저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를 몰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현장 책임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케인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식 공정 적용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에 잠수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버지니아급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 부분이 한국식 블록입니다. 내부 장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블록을 봤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배관, 전선, 밸브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작업 시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려운 점은요? 그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훨씬 쉽습니다. 도입된 건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었다.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식 블록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아직 조용했지만 조선업계의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 한국식 조선 공정 본격 도입 검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공식화됐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CNN 라이브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 자립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주 문무대왕 연구소였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뉴욕타임스 속보가 화면 하단에 흘렀습니다. 한국 70메가와트급 원자로 실증 완료. 미국이 감당하지 못한 영역 돌파.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외신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BBC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 서울로 이동 중. 로이터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K-조선, 버지니아급의 대안으로 떠오르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낸 기자회견 영상 링크였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였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언제 핵잠을 진수합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준비됐습니다. 시기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됩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허락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상호 협력 구조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도 한국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협력 가능합니까? 장관이 답했습니다. 모든 우방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참모총장실이었습니다. 케인 박사, 지금 오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엔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호주, 노르웨이에서 공식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에 대한 협력 요청입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모총장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협력 중입니다.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구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있었고 모두가 그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면 연료 자립권이 필요합니다. 참모총장이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우리 함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포토맥강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세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미국 해군에서 일했다. 버지니아급을 설계했다. 세계 최강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그 이상이었다. 계속 썼습니다. 문무대왕 연구소. 6,500억 원 규모의 SMR 실증시설. 이건 단순한 원자로 시험장이 아니다. 한국 해군의 미래가 설계되는 심장부다. 민간용과 군용 원자로를 함께 개발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다음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체계를 바꿨다. 효율을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 속도를 기술로 만드는 사고방식. 우리가 놓친 것들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외신들은 말한다.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이 서울로 이동 중이라고. 일본, 호주, 노르웨이가 한국을 찾는다. 원자로, 조선, 자동화 기술을 모두 가진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의미가 바뀌었다. 과거엔 미국이 허락하는 구조였다. 이제는 한국 기술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멈춘다. 미국은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평생 힘이 곧 질서라 배웠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소에서 본 건 그 반대였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다.
미국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만들어내고 있었다.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경주의 연구소가 보였습니다. 조용한 건물. 그 안에서 세계가 다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의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소에서 나는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 차이가 역사를 갈랐다. 그리고 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다. 세계의 시계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워싱턴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썼습니다. 제가 본 것을, 느낀 것을, 그리고 확신한 것을 담았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보며 자신들의 시간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소에서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시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